지금부터 국민의당 제29차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내대책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제29차 원내대책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국회 운영위 소집에 서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위가 소집돼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 소집에는 뜻을 같이 하고 응할 생각입니다.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 조대혁 후보자의 음주운전,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 인사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회 운영위에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민주당이 관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지난 2004년 1월 19일 운영위 현안 보고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바 있고 당사자가 바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2006년 11월 16일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도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얼마나 줄기차게 요구했습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정동기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시절 곽상도 민정수석,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제 여당이 됐다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태도로 민정수석 출석을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문재인 민정수석이 그랬듯이 당당히 국회에 출석해 인사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인사 문제를 국회 운영이나 추경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동안의 국정 공백을 하루빨리 메우고 산적한 현안들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강경화 장관의 임명 강행과 안경환 전 후보자의 사퇴로 인한 인사 참사에 대해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고유 권한인 인사청문회를 더욱 철저히 하고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고 국회 운영위 소집에도 반드시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국민의당의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제안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그로 인한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추경은 간사한테 맡기고요. 어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성격시키고 원전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겠다는 말씀은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신규 원전과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합니다. 대통령도 전력 수급과 전기료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석탄 화력과 원전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고 인기 영합적인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전력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고 LNG 발전 설비 가동률을 올리는 것은 일부 대기업들의 배를 불릴지는 몰라도 서민들에게는 전기요금 폭탄을 안기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석탄 화력 비중을 늘리고 석탄 제로화를 선언한 영국이 원전 비중을 늘린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만기 칠남식으로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보았듯이 반드시 실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산업부 장관부터 임명하고 책임 장관 하에 책임 장관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이뤄가면서 중장기 로드맵부터 만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 출석은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요즘 국회가 학생이 없는 학교 같아서 유감입니다. 먼저 정부 여당에 충고합니다. 국회 운영위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야 합니다. 이미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점검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국회는 내가 원하는 상임위만 골라 수강하는 그리고 출석하는 인터넷 학원 강의가 아닙니다. 운영위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 어떻게 야당에게 추경 또 정부조직법 또 인사청문회에 협조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는 두 번, 한 번은 희극으로 또 한 번은 비극으로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정부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는 희극으로 끝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여야 모두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출석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내세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비리수사 대상자입니다. 송 후보자는 장녀의 국방부 산하연구소 취업 의혹과 LIG 넥스원으로부터 2억 원대 자문료 수령 외에 로펌 율촌의 상임 고문직을 맡아서 방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업 관련 사건에 대한 자문의 대가로 4억 원 이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해군 조함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발주를 앞두고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으며 그 직후 독도함이 한진중공업에 낙찰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하 장교에게 국회 청문회 증언을 회유한 그런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산업체와 밀착된 사람이 어떻게 방산 비리를 적결하고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와대 검증팀은 그동안 무엇을 검증했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수석관 회동에서 운영위 소집 관련해서 청와대에 현안 보고를 받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원칙적으로 의회 내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정부 여당의 잘못을 따지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사난맥과 안보 외교 불안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운영위를 소집하고 청와대 현안 보고를 받자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비협조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오늘 운영위가 일단 소집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소통의 정부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소통하려면 이럴 때 국회에 나오셔서 운영위에서 운영위 위원들 또 국민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인사의 난맥상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또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 한미동맹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와 관련해서 이것이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또 정부의 입장, 청와대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해서도 매우 걱정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을 이렇게 내세우고 이렇게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어떤 광범위한 경제 개혁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찬성하고 그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경제 기득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정규직이라던가 공공부문의 정규직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 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인데 이것은 노동과 자본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게 아니라 노동 내에서의 경제 주체, 자본 내에서의 경제 주체 간의 조화와 균형도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또 다른 경제 기득권층의 지지 기반 위에 그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부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 중인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기,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압박 등 이런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결과로 귀결될지,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라는 시대 정신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당에서는 우리는 세금으로 공무원을 무조건 증원하는데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공공부문의 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급여 현황, 직간접적인 비용을 모두 정부는 공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무원들의 호봉제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국회와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교위가 공정과 파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예결위의 사당 간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아무런 일정에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었습니다. 추경은 추경으로서 다뤄야 된다.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한가롭고 공허합니다. 우선은 모든 문제의 출발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해놓고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다 하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추경 그 자체로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십니다. 12,000명의 신규 공무원들을 뽑겠다 추경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게 추경이 추경다운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나름의 대안 추경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11조 2천억이라면 훨씬 더 긴급하고 절실한 그리고 국가 대결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소요처가 있다는 인식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10조 원을 투입해서 기초생활보장제를 만들었던 걸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리해고 한 방편으로 안전망 구축을 튼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비정규직 고용보험이 4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85%라는 걸 생각하면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추경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추경 정신에도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26일 날 대전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성 당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5대 비리 공직자 5대 비리 원칙 배제 원칙 이 약속을 꼭 지키실 겁니까? 하고 묻습니다. 문재인 후보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이제 문재인 후보의 답이 최성 후보의 질문에 토론에
문재인 후보가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 인사 청문회 할 때마다 늘 봐왔던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병역면탈, 위장전이,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뭐 한두 개씩은 갖고 있어야 마치 장관 자격이 있는 것처럼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위공직자에서 원천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다시피 문재인 후보 얘기입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역대 정부에서 가장 인사 검증을 깐깐하게 했다는 민정수석 출신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원칙들 확실히 지켜나가고 도덕성, 개혁성 위주로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3월 20일 날 대전 경선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야당이 5대 비리 원칙, 배제 원칙을 하라고 압박한 것도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 대선 때 몇 차례 걸쳐서 공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은 어디로 갔느냐? 그 원칙을 폐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넘어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방법 대답 없이 야당들은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대 배제 비리 원칙이 사실상 부정되면서 이제 여야 간의 경계선이 허물어진 겁니다. 무엇 우리가 협조하고 무엇 우리가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 그쪽에서 제시한 게 없고 우리도 제시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정치인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풀어야 합니다. 연대와 협치란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어떻게 연대와 협치가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당선돼가지고 야당의 당사를 방문했던 그 취지와 정신이 하루 만에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 야당의 당사 다시 방문하고 또 밤낮 없이 전화하고 설득하고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그런 첫 출발에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초심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